그 중독이 되면요,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뭐 환상을 본다거나, 황홀경에 빠진다거나, 신기하다거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죠. 근데 실제로 그걸 유혹을 하게 되는 이유는, 유혹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수면제 같은 약을 하루에 200개 먹는 사람까지 봤어요. 이 사람을 입원시켜놓고 이제 검단을 시키니까 뭐 아주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고생하면서 그걸 치료합니다. 이게 이완제입니다. 술 먹고 퍼지는 거, 그게 이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퍼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술을 끊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사이에 점점 더 성격이 변합니다. 감정이 변덕이 심해지고, 그래서 뭐 웃었다 울었다 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행동이 문란해지고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판단을 잘 못하고,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잘 구별을 못하고 기억이 상실되고, 그러다가 이제 약을 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거짓말하고 훔치고, 그리고 빚을 지고, 또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밟다 보면 결국 나중에 노숙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고 현재 효산노인병원에서 진료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민성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중독, 약물 중독과 행위 중독이라고 말하는 그런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차례에 걸쳐서 첫째, 중독이란 게 어떤 거냐 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물질 사용이란 게 어떤 거냐, 세 번째는 행위 중독이란 게 뭔가, 네 번째는 왜 중독이 되며 또는 크리스찬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중독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여러 자료를 보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더욱 자세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중독이란 건 뭐냐? 우리가 중독이라 그럴 때 두 가지 이제 혼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어 혼돈이 있는데, 하나는 급성 중독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술이 취했다든가 연탄가스에 취했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급성 중독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아편 중독이다, 뭐 알코올 중독이다 말할 때는 이때 중독은 영어로 에딕션이고, 습관성 중독. 습관적으로 술을 마셔서 늘 취해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습관성 중독인데, 이것도 우리가 그냥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중독이라 그럴 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물질에 중독되는 거예요. 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마리화나, 이게 다 물질이거든요. 물질에 중독되는 경우를 우리가 물질 중독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약물 남용이라 부르는 그것입니다. 약물 남용을 하지만 이제 술이나 마리화나 같은 것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질 중독, 물질 남용이라고 말을 씁니다. 두 번째 중독은 행위 중독입니다. 어떤 행동을 말하자면 그 술 마시듯이 쾌감을 위해서, 행복감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이제 그 하지 않으면 또 막 괴로워지고 해서 마치 술 중독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걸 이제 행위 중독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그 도박 중독, 그다음에 성 중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한 좀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물질을 남용하는 거를 크게 사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use disorder, 사용장애라 그럽니다. 근데 흔히들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남용입니다. abuse라 그러죠. 남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사용하는 거, 이건 오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남용, 즉 사용장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급성 중독 상태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무슨 그 물질이나 약이나 가스를 이렇게 섭취하게 되고 이제 마시게 되면 이제 그 급성 중독, 취한 상태가 오죠. 이걸 급성 중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 급성 중독 상태에서는 뇌의 활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일종의 일시적으로 마비가 오게 되죠.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이제 생각이나 행동에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죠. 이거 말하자면 술 취해서 비틀댄다거나 말이 꼬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급성 중독이고요. 그다음에 습관성 중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습관, 늘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항상 그 물질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로 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습관성 중독이고 흔히들 그냥 이걸 중독이라 그러고 이러는데 이럴 경우에 왜 그런 그 문제가 되느냐 하면 습관성으로 어떤 그 물질에 중독되어 있으면 뇌가 그 물질의 작용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뇌가 일종의 변형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신경계통이 변형을 일으켜서 그 뇌가 그 물질에 말하자면 아답트,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 술을 끊으면 그 빈자리 때문에, 그 빈 공간 때문에 뇌의 기능, 뇌 세포가 흥분하게 되거나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거를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습관성 중독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뇌가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질이 늘 그 뇌에 접촉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뇌가 거기에 적응이 된,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물질이 없거나 하게 되면, 뇌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이 금단 현상이라 그래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물질을 먹게 되고, 뇌가 거기에 적응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끊으면 이제 반동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 이르렀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습관성 중독, 약물 남용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급성 중독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약이 없으면, 그 물질이 없으면 이제 우리 몸이 못 견디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신체적 의존이라 그러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 약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 갈망하게 되는 거를 심리적 의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의존 상태가 되고 그 의존이 상실되게 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술을 끊거나 마약을 끊으면 뭐 경기를 한다거나 환각을 본다거나 뭐 헛소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중독이 되면 이 금단 현상이 아주 무서워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말하자면 금단 현상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술을 계속 마시거나 마약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용하는 물질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물질들을 향정신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향정신성은 정신을 향한 그런 물질이다 이거죠.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물질인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완제라 해서 뇌를 이완, 릴렉스 시키는 그런 물질이 있고 각성제, 요거는 뇌를 흥분시키는 물질입니다. 이완제에는 술, 아편, 그다음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리화나, 그다음에 본드, 우리가 유기용매라고 통칭합니다만은 본드 접착제 같은 거죠. 이런 게 이제 이완제에 해당하고 각성제라 그러면 말 그대로 뇌를 각성, 자극하는 물질인데 니코틴, 담배죠. 그다음에 암페타민, 이게 이제 히로뽕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다음에 코케인, 그다음에 환각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육 강화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남용하고 그래서 남용하다 보면 습관성이 되고 습관성이 되면 그게 물질에 의존하게 되고 끊으면은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물질들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에 해롭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약류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약물들을 통제합니다.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고 팔면은 법에 걸리고요. 또 향정신성 의약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수면제라든가 신경안정제는 병원에서만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구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법, 그다음에 대마, 마리화나에 대한 법이 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게 물질이 아니고 행위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비물질 관련 장애라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행위 중독.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도박 중독이죠. 여러분 도박을 이제 해보는 사람, 하는 사람 옆에서 보면 알지만은 항상 그걸 하게 되고 안 하면 막 불안해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꼭 마약 중독처럼 도박을 하게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비물질 중독이라 그럽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뇌에서의 메커니즘은 약물이나 행위 중독이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병명으로 올라와 있는 거는 성중독, 섹스 애딕션이라고 하는 성중독이 있고 요즘에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해서 요거를 이제 병으로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요. 이제 논쟁이 붙어 있습니다. 대개 의사들은 이걸 병으로 치자 그러고 또 다른 분들은 그거 병으로 치면 안 된다 뭐 이런 그 이제 논쟁이 있죠. 그 외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일 중독, 뭐 운동 중독, 쇼핑 중독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합해서 비물질 중독 또는 행위 중독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그 물질 사용 장애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 중독이 왜 나쁜가, 왜 문제가 되는가? 그 이유는 그 중독이 되면요,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제 그 환각제라든가 마약을 이렇게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보면 그 교묘하게 나쁘다고 하지만 교묘하게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하는 게 많습니다. 뭐 환상을 본다거나 황홀경에 빠진다거나 신기하다거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죠. 그리고 그게 뭔가 나도 해봤으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유혹을 하게 되는 이유는 유혹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먹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지 어떤 뭐 건강에 해침을 당하는지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팔고 보자. 그래서 그걸 교묘하게 여러 가지 이제 이 멋지게 말을 만들어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죠. 마치 그 마약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그 왜 호롱불을 향해서 달게 되는 나방 같은 그런 거로 볼 수 있죠. 그 나방이 불을 보면 그 이제 좋아서 그리 가지만 결국은 불에 타 죽지 않습니까? 이 물질 남용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보기에는 좋고 멋져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빠지다가는 말하자면 쉬운 말로 이제 폐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중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국 드라마를 보면 그 흔히 나오는 말이 하이, 이제 번역이 잘 안 되고 하이라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데 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 타행감, 행복감, 평안한 느낌. 우리 뭐 좀 시중에서 하는 말을 쓰면 뿅 가는 느낌,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히로뽕, 뭐 물뽕, 이 뽕자를 쓰죠. 이 뽕 가는 느낌이 드는데 요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하이라 그러고 요거를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는 다행감, 유포리아 또는 엑스타시, 황홀경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걸 보면 그 순간에는 행복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완제라 그러는 거는 이제 뇌를 이완시킵니다. 우리말로 릴렉스를 시키죠. 릴렉스 하게 되면 그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이게 중독이 되는데 일단 중독이 된 다음에 그런 그 신경 안정제를 먹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이를 느낍니다. 처음에 약을 먹으면 졸리기만 하는데 두 번, 세 번 먹다 보면 이제 하이를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는 계속 그걸 먹게 되고 알약을 자꾸 이제 술을 늘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 먹다가 두 개 먹고. 제가 이제 그 정신과 의사 일을 할 때 최고로 많이 먹는 사람 이제 여러분 아는 약인데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수면제 같은 약을 하루에 200개 먹는 사람까지 봤어요. 이 사람을 입원시켜놓고 이제 검단을 시키니까 뭐 아주 발작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고생하면서 그걸 치료합니다. 이게 이완제입니다. 술 먹고 이게 퍼지는 거, 그게 이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퍼져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이제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술을 끊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자극제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까 말한 암페타민, 코케인, 히로뽕, 커피 이런 것들은 뇌를 자극해서 근데 정신이 버쩍나게 해주죠. 정신이 맑아집니다. 잠이 오지 않고 그냥 말하자면 이게 보기에 모든 게 다 아주 그냥 근사하게 보여요. 환하게 보이고 빨간색은 더 빨갛게 보이고 막 이런 식입니다. 꽃을 보면 꽃이 더 이뻐 보이고 이런 것이 자극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늘 말하자면 해롱해롱하고 비틀비틀하고 눈이 이렇게 풀려 있고 개슴철에 풀려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딱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뭐 약 먹었냐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표가 납니다. 요게 자기 집에 있을 때만 그러면 좋은데 뭐 회사에서 그렇다거나 학교 공부할 때 그렇다거나 늘 이러면 요게 이제 습관성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에 점점 더 성격이 변합니다. 감정이 변덕이 심해지고 그래서 뭐 웃었다 울었다 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행동이 문란해지고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판단을 잘 못하고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잘 구별을 못하고 기억이 상실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옆 사람한테 표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약을 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거짓말하고 훔치고 그리고 빚을 지고 경제 파탄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밟다 보면 결국 나중에 노숙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약물 남용자가 많은 그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손에 그런 물질 남용을 쥐고 있는 수가 많아요. 제일 싼 것이 이제 본드, 유기용매 이런 거죠. 뭐 술이든지. 그래서 항상 술병을 들고 다니든지 본드 그걸 짜가지고는 비닐 봉투를 들고 다니든지 하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죠. 이게 이제 약물 남용자의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경우를 폐가망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 메커니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 첫째는 이완제는 뇌를 억제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뇌를 억제한다고 여러분이 좀 이걸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선 뇌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다 모두 약물 남용이 뇌에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뇌를 우리가 구조를 보면 이제 크게 피질이란 게 있고 뇌 한가운데 이제 중뇌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걸 좀 세밀하게는 변연계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간뇌란 게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내 피질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지성과 또 행동 통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뇌내 피질요. 그다음에 변연계는 감정을 나타내는 뇌 구조예요.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생명 유지 장치가 가장 가운데 있고 그 위에 감정에 해당하는 변연계가 그걸 싸고 있고 그다음에 맨 바깥에 이제 뇌내 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억제제를 먹으면 뇌를 마비시키는데 이 뇌 세 가지 구조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강하겠습니까? 생명 유지 장치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변연계고 그다음에 피질인데 피질이 제일 예민하고 섬세하니까 이 섬세한 기능이 억제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감정을 통제하는 기능이 없어지니까 감정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탈억제, 억제해서 탈출한다 뜻입니다. 탈억제 작용이 나타나서 감정이 나타나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화를 낸다거나 뭐 깔깔 웃는다거나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정에 관계되는 본능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술 먹으면 말하자면 통제를 잘하고 이렇게 조심하던 사람이 탈억제를 하게 돼 가지고 이 변연계 감정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점잖은 사람이 갑자기 뭐 감정을 참지 못한다거나 또는 뭐 성욕을 참지 못한다거나 화나는 거를 참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겉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술 먹었다고 봐주기도 하지만 계속 그러면 사람 못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로부터 소외가 되고 이제 그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억제제의 작용 기전입니다. 술이라든가 아펜이라든가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뇌 자극제는요, 뇌를 예민하게 만들고 섬세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그걸 먹으면 정신이 나고 정신이 소위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신이 맑아져요. 맑아지고 그것이 이제 쾌감으로 느껴지죠. 그럼 그게 좋아져요. 그리고 이게 기분 좋게 느껴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그 햇빛이 쨍쨍난 그 날씨 좋은 날 바깥에 탁이 나선 그런 기분이 들죠. 모든 것이 환해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좋아서 자꾸 먹게 되는데 이걸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점점 더 예민해져 가지고 사소한 자극에 반응을 하게 돼요.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고 또 조그만 자극하면 막 그 화를 내고 그리고 아주 부산스러워집니다. 뭐 그거 뭐냐 저거 뭐냐 이렇게 이것저것 간섭하고 돌아다니고 조그만 뭐 웃음소리 하면 막 하하 웃고 막 자랑하고 그러다가 조금 기분 사보면 막 화를 내고 막 울고 뭐 이런 감정 변덕이 아주 다채롭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자극제 작용입니다. 이런 그 약을 언제 먹겠습니까? 그냥 물론 심심하면 먹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왕이면 무슨 파티가 있으면 파티 가서 굉장히 즐겁게 되기를 위해서 이런 걸 먹게 돼요. 파티 드럭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 직접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통제감이 없어지고 변연계가 바로 그 감정 활동이나 본능적인 행동이 그대로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점잖은 사회에서는 이런 행동을 용서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잡아가거나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몰래 소무사하게 되고 그런 사이에 이제 아까 두 가지 약 다 이제 항상 그거를 찾게 되고 그걸 먹게 되고 그게 취해 있다 보면 사회생활을 못 하게 되고 뭐 가정생활이고 뭐 섹스고 뭐 직업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오로지 약을 구해서 먹는 거 요것만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취해 지내는데 문제는 그런 약이 몸에도 지장을 주죠. 정신만 자극하는 게 아니고 몸에도 자극을 줍니다. 이 몸이 늘어지게 하고 이 환자는요 근육을 풀어지게 해요. 몸에 힘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비틀비틀하게 되고 쓰러지죠. 그러니까 이제 넘어 다치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팔다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교통사고 나기도 하죠.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이제 술 먹은 데서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각성제 같은 거를 먹으면 뇌가 흥분되니까 몸 전체가 흥분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심장 마비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이 다 모두 다 두 가지 그 종류가 이완을 시키든 자극을 시키든 다 몸에 지장을 일으켜서 이 병적인 상태에 들어가고 뭐 심하게 말하자면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약이 이런 물질이 좋지 않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먹으면 이제 의사들 눈에는 이게 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환자를 데리고 와죠. 그래서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이걸 잘 판단해서 고쳐야 될 이제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약들을 요즘은 효과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먹으면 오래 걸리니까 주사를 놓습니다. 이 주사를 놓으면 이 말하자면 갑자기 몸에 약의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급사되는 수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 자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그 위생을 지키지 않거든요.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코케인이나 히로폰 같은 걸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돌려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 피가 저 사람 옮겨가니까 피로 통해서 옮겨가는 병들이 생기죠. 이제 매독이라든가 에이즈 같은 병들이 전염이 됩니다. 주사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래저래 이런 약들을 남용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폐가망신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아주 그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병들고 가난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알코올 또는 물질 유도성 정신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약 오래 먹으면 이 중독뿐 아니라 정신병이 생기게 돼요. 정신과 책 보면 그 병들의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보면 이 약물로 인해서 온갖 정신장애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약물 때문에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제일 이렇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폭력. 예, 그 약을 사고 팔고 하는 사이에 그 폭력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범위에서는 마약 전쟁. 예를 들면 마피아라든가 이런 조직 폭력배가 이 약물을 이 제조 판매를 독점합니다. 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일 유명한 얘기가 그 콜롬비아의 마약을 소탕하기 위해서 미국 군대가 들어갔어요. 미국 군대가 들어가서 그걸 소탕해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정부군은 그 마피아 그 카르텔을 통제할 수가 없죠. 워낙 부패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콜롬비아의 마약이 다 미국으로 오기 때문에 미국의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만큼 이 마약의 약물 남용에 관련해서 사회적 피해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걸 막으려고 아주 애를 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와 같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나라가 잘 해주기를 바라죠. 아직은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서양에 비하면 마약 청정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좀 밑바닥에서는 많은 그 안 좋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입장에서는 뭐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것을 이제 막아야 된다 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 이것으로 첫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약물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